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영화에서 보면 누가 체포되었다, 누가 구속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경찰이 잡아갔다, 경찰이 잡혀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구속과 체포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이제 전달을 할 때에도 체포인지 구속인지 아무튼 잡혀갔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영상 댓글에서 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는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경찰 유치장에 인치하는 것이고 구속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하고 나서 구속을 하는 거죠. 이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그리고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는 말 그대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긴급 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그리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그 범죄 현장에서 이 범죄 범인을 체포를 하면 현행범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범인이 도주를 해서 몇 시간 후에 다른 동네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잡혔다. 그러면은 긴급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는 체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아닌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뺑소니 차량의 그 주인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그 주소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 요구서를 계속 받지를 않거나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주소에는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고요. 체포영장을 받은 후에는 이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되거나 아니면은 검문에 걸렸을 때 인적사항을 조회를 해보니까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체포가 되면은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 실무상 경찰은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에서는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위해 가능성 이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을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뉴스에서 보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이런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체포가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된 후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 경찰은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36시간 내에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때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 최초 진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나 그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변호사 없이 진술을 하게 되면은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포됐다면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이 되면은 경찰에서는 최장 10일, 그리고 검찰에서는 최장 20일, 그리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 그리고 3심에서 4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게 돼서 불구속 수사에 비하면은 훨씬 짧은 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짧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구속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인의 진술 같은 게 이제 본인이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진술을 확보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내 방어권을 행사하려면은 나한테 유리한 자료들도 다 밖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뉴스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불구속수사로 충분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제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은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